네, 오늘 아침 출근 전에 내용 잠깐 정리하고 저도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할 정도는 몰랐어요. 거의 뭐 롤러코스터 장세였었죠. 그저께는 엔비디아가 7% 넘게 하락했었죠. 뭐 애프터장까지 하면 10% 터치할 뻔했었고, 오늘은 지금 애프터장 포함해서 15%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빅테크들도 주가가 출렁출렁했었고, 뭐 이 정도면은 홀딩 하려는 사람도 팔고 싶을 거고, 그냥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다시 사고 싶을 정도로 사람의 심리를 막 흔드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변동성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FOMC 이번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파월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올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9월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계산은 100%로 봤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4.1까지 내려왔었습니다. 10년물로. 근데 지금은 4.0까지 더 떨어졌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약간 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90% 정도는 했었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10%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반영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월의 뭐 발언도 시장 예상 수준에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였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괜찮다라 표현하진 않았어요. 다소 높다라고 했습니다. 높다가 다소 높다로 바뀌었고, 데이터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힌트를 찾았냐면은 여러 지표를 골고루 쓴다. 우리는 뭐 한두 지표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복잡한 지표를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말한 거 뭐냐면 섞는 거예요. 믹스하는 겁니다. 9월에 금리 인하 했을 때 나중에 이러겠죠. 물가가 안 떨어졌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죠. 우리의 지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뭐 PCE 하나 가지고 CPI 하나 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다. 뭐 실업률도 봐야 된다. 고용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동안은 모든 시장의 관점이 물가였었다가 이제 파월이 봤을 때는 고용도 심각하거든요. 이제 고용을 생각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타이밍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실업률을 보면은 남부 쪽은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북부 쪽을 보면은 치솟고 있습니다. 5%가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 간에 서로 벌어짐까지 발생하잖아요.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쪽 지역만 좋게 만들고 이쪽 지역은 죽이고도 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좋게 하고 전반적으로 나쁘게 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부 지역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본 금리 상승도 시장에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왜 안 좋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뭐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올릴 거냐, 뭐 이제 0.1이냐 0.15냐 이랬는데 어쨌든 0.25로 해가지고 0.15로 올렸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것도 긴장을 좀 했었는데 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거죠. 거기서 예상한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가 됐었던 거고,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 악재가 미국의 금리 결정과 빅테크의 실적 발표보다 더 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거에만큼 저하하는 정도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번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는 시즌, 아니면은 실적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즌일 때, 그때는 일본의 금리 상승이 홀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꾹꾹 참다가 한 번입니다. 최근에 이번에 엔화 같은 경우도 방어를 위해서 50조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는 돈을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금리를 통해서는 조금만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어 라고 나오면은 아니구나, 내년쯤에는 뭐 일본의 기준금리가 1.0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엔캐리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제서야 반영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5% 올랐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140달러에서 1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12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폭의 절반 회복한 거예요. AI 기대가 그전에는
진짜 광기였었죠. 거기였다가 이제 그거보다는 낮을 거라 봐요. 이제 과거처럼 그 정도의 광기가 나오려면은 실적이 한 번 더 미치게 나와야 되는데 웬만큼 미쳐가지고는 내성이 쌓여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잘 나와야 돼요. 이번에 AMD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AMD 주가가 오른 것보다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AMD에게도 호재겠지만 엔비디아한테 더 호재라 보는 게 오죽했으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구할 수가 없어서 AMD를 샀겠어 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맛집 거리 같은 데 갔는데 제일 맛있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가게에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와, 아무리 맛집이지만 뭐 경주의 순두부찌개 거리라 칩시다. 저 집 때문에 2시간 줄 서서 내가 순두부를 먹어야 돼? 아,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하면서 이 옆집도 순두부잖아 하면서 이 옆집으로 간 거죠. 근데 옆집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다. 그거는 엔비디아 줄이 엄청 길구나, 이렇게 예상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엔비디아 회복세가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랠리는 다시 시작되느냐? 3개월 단위로 테스트 받을 것 같아요. 이제 AI 반도체 기업마다 실적이 혼조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 잘 나온 잘 버는 기업 있고, 가이던스 잘 나온 기업이 있고, 못 버는 기업 있고, 가이던스 나쁜 기업 있어요. 다행히 큰 손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AI 실적을 좋게 봤습니다. 투자도 계속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칩이 잘 팔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AI 수요가 아직까지 튼튼하구나 라고 하면서 3개월마다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3개월까지는 안전하겠네. 그럼 다음번 11월 실적 발표 때 그때 봅시다. 이제 그때까지는 또 한번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이제 3개월마다 계속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막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3개월마다 의심을 하겠지만 3개월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좀 올랐다가 또 다음 실적 발표 날 때쯤 되면은 또 조정받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빅테크만 많이 오르고 나머지는 약간 오르거나 오히려 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오늘 하루는 엄청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내린 폭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구간인데, 이 회복이 그만큼 다 회복을 할 거냐, 타격받은 거에서 어느 정도만 회복할 거냐,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AI라고 해서 다 오르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 요만큼만 오르는 시절.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는 더 까다로워지겠죠. 그리고 얘마저도 편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다른 주도주가 보이면은 글로 이동하고 싶긴 할 텐데, 빅테크만큼 또 실적을 꾸준하게 그 큰 몸집으로 계속 내주는 기업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실적 숙제는 3개월은 유예시켰고, 그리고 금리 인하 방향도 9월 달에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9월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정말 말로만 할 거냐 진짜로 할 거냐, 이거 하나를 봐야 되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실업률입니다. FOMC가 이제 지금도 관심 있다 말을 했지만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연준이 완전 고용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침체를 얼마나 가볍게 떠낼 것이냐. 이제 수술을 때 올랐는데 이 연준이 아주 가볍게 해가지고 뼈를 안 건드리고 딱 수술을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뼈까지 건드리는 수술을 해야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산업, AI 같은 등장으로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즉석에서 바로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존재합니다. 수술을 하자마자 다음날 뛰어다닐 수 있는 수술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회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은 뼈는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대. 그러면 나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수 있어. 나 월급 끊기는 기간 없이 바로 일할 수 있어서 나 돈 계속 벌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사가 보는 시간의 관점과 환자가 보는 시간의 그 격차가 분명 존재할 거라는 거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다음 분기 3개월 동안에 약간 우려점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는 미국 재무부가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못 풀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관점이 하나 있고, 나머지들 뭐 AI가 잘 되는 거는 지금 이번에 보여줬듯이 희망적인 요소로 다시 솟아 올라왔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한다고 했으니까 2승 1패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침체 우려가 계속 건드릴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시장이 2만을 넘고 계속 올라가는 상승장보다는 횡보장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사람을 피로도로 만드더라. 이 횡보장의 단점은 뭐냐면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악재 요소가 나오던가 우리가 예상 못한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할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또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새로운 또 소식 나올 때까지 우선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도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